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2일 크레인 하역기의 협착사, 6월 1일 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 폭발로 추락사, 7월 11일 원료 보관 시설의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협착 추락사, 12월 30일 공장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 2020년 7월 13일 코쿠스 내 설비 점검 중 추락사, 7월 30일 작업장에서 작업 중 심정지 사망, 10월 14일 쿨링타워 작업 설명 중 쓰러져 사망, 11월 24일 산소배관 정비 작업 중 폭발 및 화재로 3명 사망, 12월 9일 집진기 정비 작업 중 추락사, 12월 23일 오토바이로 야간 근무 출근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 2021년 1월 15일 해치카바를 닫기 위해 해치코밍 청소 홀드 내부로 추락해 사망, 2월 8일 연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 중 협착 사망. 포스코 최종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2월까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입니다. 금속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포스코에서는 최소 21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히고 불에 타거나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집계도 2019년 하청 사망 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으로 포스코를 지목하고 있고, 올해 산재사고 공표에는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다수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산재 미보고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살인기업 포스코는 최종우 회장의 2년 6개월 재임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12일 최종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포스코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인의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기업 가입자인 노동자들이 포스코에서 한 해에도 수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슈튜디스 코드 도입의 의미에 맞게 포스코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종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갔다 올게라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포스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쿠팡에서 또 심야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발견된 택배 노동자 이 씨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정기주부로 전환되었지만 야간 배송의 어려움을 수시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야간 배송 전담임을 고려하면 280여만 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2020년 쿠팡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758건입니다.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에서 20년까지 5개의 택배 물류업체 산재 현황을 보면 쿠팡의 산재 승인 건수가 2016년에 비해 2020년 3.3배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쿠팡이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며 2년 연속 근무자에게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배분해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말 기준 쿠팡과 자회사의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2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기업 윤리를 다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서둘러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시급한 대응 조치에 나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